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최근 치매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당사자는 물론 옆에서 돌보는 가족 또한 힘들게 하는 병인데요. 서울시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주목할 만한 조사를 내놨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배우자가 3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딸이 23.6%, 아들이 14.6%, 며느리가 12.9%로 나타났습니다. 87살 이화범 어르신은 요양보호사가 주간에 가정으로 방문해 4시간을 돌봐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아내를 혼자 돌봐야 합니다. 어르신은 지난 2010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집에서 있기를 더 바랬고 어르신도 아내를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기다 저렇게 두면은 본인이 실컷 나를 부여먹고 내가 쓸모가 없으니까 날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끼고 조금 더 지나면은 자기 생애를 포기할 거예요. 응? 아이고 내가 죽여야지 이거 뭐 하는가 이런 생각할 것이다 이건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볼 적에는 사람 갖다 유기한 거 버린 거나 다름없다. 내가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야 데리고 가야 돼. 또한 배우자 외에도 아들이나 딸 등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며 봐주면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또 아들이나 며느리 있어도 걔들은 맞벌이해야 돼요. 저희들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야. 이건 너희들 불편하더라도 내 결심을 따라줘.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치매 가족의 많은 수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의 부양 부담 감소와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재난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 장애인이 탄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다고 가정한 대피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실제 상황에선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 승객들이 열차 문을 열어 허겁지겁 빠져나가고 곧이어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재빠르게 실어 나릅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합동훈련에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도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재난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분들이 부상자나 장애인들을 같이 함께 대피시켜주는 시민정신을 발휘하시는 게 그 초기 골든타임을. 하지만 장애인들은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대피로를 안내하는 음성 유독이나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 앞입니다. 점자 블록, 통로 유도 등 같은 시설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훈련이 없이는 실제 상황에 익숙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서로 사전에 논의가 된 상황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실제적이라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행인이 저가 안 있으면은 우왕좌왕했을 것 같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대피 매뉴얼 보강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서울 메트로의 비상대응 매뉴얼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있다면 역무원이 안전지대에 대피시킨다는 게 전부입니다. 승강장의 구조라든지 계단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준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훈련이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보완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정부가 세모녀 자살 사건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긴급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소득 309만 원 이하의 가구입니다. 또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금융정보 등 서면 제출 없이 선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56곳에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이 아예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통학로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대로변에 위치한 통학로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저감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제한 속도를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혼자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187개 초등학교에 오는 9일부터 교통안전지도사 325명을 투입합니다. 일용직과 단기 비정규직 등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근로자 실질 임금은 월 평균 127만 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4.4%가 감소된 이후 처음입니다. 임시직과 상용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지난해 실질임금은 전년보다 1.3% 올랐고 상용직의 실질임금은 1.1% 늘었는데 둘 다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임금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청각장애 학생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모여 멋진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서로의 눈짓과 마음으로 소통하며 관객들에게 행복이란 선물을 했다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하나가 된 아름다운 아이들의 목소리, 이어 신나는 클라리넷 연주가 이어집니다. 이 순간 피부색이 다르거나 청각장애가 있어도 소통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달팽이가 마음으로 소통하는 행복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대중들한테 들려드림으로써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도 좀 이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청각장애가 있는 유소년으로 구성된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로 이뤄진 안산 지구촌 합창단이 함께 연주회를 꾸몄습니다. 합창단의 중창과 합창을 시작으로 앙상블의 클라리넷 듀엣 연주가 이어졌으며 마지막 합주로 이번 무대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날 연주회 중에는 점심을 마치고 지나가던 회사원들이 연주를 감상하기 위해 발길을 멈춰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편 이날 연주회장 옆에서는 청각장애 유소년의 후원을 위한 달팽이 저금통 전시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달팽이 저금통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들어 기부한 것으로 이날 기부금을 내거나 후원을 신청한 사람들이 원하는 달팽이 저금통 1개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붉은색 껍데기 속 보들보들한 살이 꽉 찬 대게.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데요. 대게의 고장으로 손꼽히는 경북 울진에서 대게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 함께 더욱 의미 있던 축제 현장, 박성호 기자입니다. 대게의 본고장인 울진에서는 지난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후포항 한마음 광장에서 2015년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축제는 붉은 대게 무료 시식, 붉은 대게 요리 시연, 게살 김밥 만들기와 비빔밥 맛보기, 대게 뚜껑 소원지 달기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와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 2015 울진대교 붉은대게 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4번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와 달리 체험을 기반으로 주민들과 그다음에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축제에 부스를 많이 늘렸습니다. 이번 행사가 동해안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울진군과 축제 집행위원회의 알찬 기획과 철저한 진행으로 울진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청정동해의 낭만과 속살 꽉 찬 겨울 변미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원모 평해재단이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68개국 2천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100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장학금 수상자와 학부모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장학금 수여와 봉사상 시상식, 한 총재의 특별 강연 등이 펼쳐진 한편 봉사상에는 충북 다문화 포럼과 참사랑 누리회 8개 개인과 단체가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캐나다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체결식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2016 리우 및 2018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에서 상위 입상을 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공통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인터넷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 자격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행복주택 자가진단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는 행복주택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 대상 계층과 소득 및 자산 수준 등 입주 기준과 관련된 질문을 체크하면 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2015 화면 해설 작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대상은 화면 해설 방송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4월부터 10월까지 총 40회 교육이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교통사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내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야광 안전조끼를 지원합니다. 이번 조끼 지원 사업은 농촌 어르신 교통 안전 확보와 농촌 지역을 통행하는 운전자의 감속 운행을 유도하는 등 농촌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39차 울진문화원 정기총회가 지난달 27일 울진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광원 울진군수, 황희주 경북도 의원,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내 문화상 시상과 문화비전 선언 낭독, 2014년도 사업 보고와 결산, 2015년도 사업 계획 및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윤대웅 원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도 뜻을 보아 향토사 재조명과 향토 문단, 학생 문예 발전 등 지역 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어르신 의치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의치 보급 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연중 이뤄지며 완전 또는 부분 의치 시술 비용과 사후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의학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굿네이버스 부산 경남본부에서는 국내외 제3세계 아동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사 제7회 희망편지 쓰기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지구촌 나눔가족 희망편지 쓰기대회 편지와 저금통 분류, 희망편지 쓰기대회 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굿네이버스 부산 경남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이고 비전 있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자 요양보호사 네이밍과 심벌마크를 공모합니다. 네이밍의 공모 주제로는 남은 여생을 동행해주는 사람, 노후의 반려자,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컨셉이며 심벌마크는 꿈, 희망, 봉사, 사랑, 희생 등의 편안하고 부드러운 행복 이미지를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함께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경찰관. 그런데 이때 순찰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차를 돌려 지나는 차량들을 막아 두 사람의 안전한 횡단을 돕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했던 상황에 함께해준 경찰관들의 모습이 감동을 전합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경찰관들의 선행. 당연한 것이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인색해진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